일본은행의 주요 금융정책 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일본은행의 행동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양측이 소년과 같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공표할 금융완화 점검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은행의 ETF 매입 목표 철회 가능성입니다. ETF란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 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ETF 매입 목표는 연간 약 6조엔이지만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12조엔으로 상한선을 올릴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매입액 목표치에 크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양치기 소년처럼 매입 목표액을 우선 높게 부르고 실제로는 적은 금액을 매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이 발표한 목표치가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해져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본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이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ETF의 매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일본은행은 대량 매입한 ETF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도 ETF 매입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ETF 매입 목표액 6조엔을 철폐하고 매입액을 이전보다 더 크게 변동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행의 진짜 목적은 연간 매입 목표액을 없앰으로써 ETF 매입을 줄이려는 데 있겠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6조엔의 ETF 매입 목표액을 없앤 후 12조엔 상한선만을 남겨 필요한 경우에 최대 연간 12조엔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자세를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해 연간 80조엔을 전망하면서 실제로는 연간 10조엔 정도까지 매입을 축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표를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일본은행의 주특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ETF 매입 12조엔 상한 목표를 남겨둔다고 해도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F 6조엔 매입 목표 철회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므로 일본은행이 이를 의식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반응을 체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러한 소식에 눈에 띌 정도로 나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본 일본은행은 안심하고 ETF 6조엔 매입 목표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완화 점검의 공표와 함께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시책으로서는 ETF 매입 유연화 정책을 포함하여 장기금리 변동 확대 용인 여부와 장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할 때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를 덜어주는 조치를 도입할지 여부입니다.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경우 현재 상하 0.2% 정도인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 부총재는 금리 변동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의견 일치는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가 높아지면 나라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지난 3월 5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10년 국채 수익률 0% 정도로 유도하는 수익률 곡선 컨트롤에 대해 변동폭을 현재의 상하 0.2% 정도에서 상하 0.3%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전에는 없었던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총재 발언이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금융완화 점검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로다 총재의 이러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를 포함해 모든 수치 목표를 형식적으로만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의 변동폭을 대외 공표문에 명기한 것은 이런 흐름에 역행합니다. 변동폭을 대외 공표문에 명기한다는 것은 변동폭 설정을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일본은행은 변동폭에 대해 상하 0.1% 정도라는 것을 시장 관계자에게 몰래 전달할 방침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를 상하 0.2% 정도로 확대한다고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는데
이후 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기금리 목표 변동이라는 정책 목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침이 정책위 결정 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되어 온 데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정책위들 사이에서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동폭을 대외 공표문에 명기한다는 보도는 일부 심의위원회 주장을 전달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금융 완화 점검에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장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할 때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를 경감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본은행 부총재의 강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를 위해 계층형 당좌 예금 제도를 개편하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적용 범위를 좁힌다, 가상 금리를 하겠다 등의 예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언론들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배려하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시장의 강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시장에 납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금융완화 점검에서 나오는 유연화 조치가 부작용 대책이라는 본질을 덮어둔 채 시장의 나쁜 반응을 회피하는 것이 일본은행의 진짜 목적일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붙여지는 정책 금리 잔고를 큰 폭으로 삭감하면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더 내려가더라도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운용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은행의 수익의 마이너스 효과는 경감됩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콜에 대한 금리가 상승해 0.1%인 기준금리와 괴리가 더 벌어져 정책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유명 무실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덧붙여서 3월부터 도입된 특별 당좌 예금 제도의 도입에 의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유명 무실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의 한입으로 두말하는 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의 조치를 취해 기준금리 인하의 장벽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목으로 기준금리 잔액을 삭감하면 짧은 구간에서 금리 수준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 금리의 상승 이상으로 은행의 수익을 개선시켜 금융중개 기능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이렇게 교묘한 수법을 행동으로 옮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수익률 곡선 컨트롤의 구체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종래와 같이 금융 완화 점검에서도 진짜 목적을 감추고 완화색, 비둘기 파색을 어필하는 정보 발신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중 표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9일에 나올 일본의 금융 완화 점검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고 시장은 한 방향으로 크게 반응할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은행이 확실히 노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금융정책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